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걸 고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관심 갖고 힘을 기울이면 부정적인 것도 저절로 해결이 되는 그런 심리학인데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월이 가져다 주는 지혜와 에너지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좋겠지만 그 모든 것이 흐르고 나면 어떤 에너지가 하나 생겨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버티시라는 얘기죠. 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냥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물론 그 바탕에는 자신에 대한 사랑, 제자들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죠. 태아가 뱃속에 나가가 말이에요. 10달이 지나니까 엄마가 방 빼 그래서 세상에 나왔잖아요. 지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처음 만나는 세상은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밀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분만할 때 엄마 몸길을 따라 태아가 신생아가 되는데 그때 몸길을 통과할 때 겪는 고통이 산모가 겪는 통증과 일치한다고 해요. 너무 아픈 거죠. 그러고서 딱 나왔어요. 딱 나오면 그 세상이 예쁘면 좋은데 나오자마자 우리나라는 엉덩이 두들겨 맞고 일반적으로 탯줄 끊어버리죠. 탯줄은 외부로부터 나를 연결해 주는 동시에 음식물이 들어오는 영양분이 들어오는 자리인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아 나는 굶어 죽었구나, 나는 혼자구나, 외롭다, 그리고 몸은 춥고 그렇게 불편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감정 속에서 엄마가 안아주죠. 그러면 그 맛은 못 잊겠지요. 죽음의 땅에서 삶의 보금자리 왔으니까 우유가 됐든 모유가 됐든 먹고 살 수 있게 뭘 또 양분을 넣어주시고 사람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 엄마 품을 떠나려고 하겠어요? 거기 있으면 살고 저기 있으면 죽는데 치마자락에 붙잡고 있어야 먹을 거라 당 생기는데 꿈밥 맞으면서도 사탕 하나 물려주는데 안 떠나죠. 근데 떠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따라다니게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뭐하고 헤어지고 있지 못하지? 헤어질 것들과 헤어지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헤어지지 못하는 것. 일반적으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가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돼요. 심지어는 신의 영역까지도 가요. 아버지가 엄하셨으면 자기 알고 있는 신은 굉장히 엄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좀 책임감이 없으면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아들이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것이 아버지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안 보이니까. 자, 그런데 분리 불안을 떠나긴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나 잘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칭찬받으려는 소리죠. 대부분의 애들이 맨 처음에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어릴 때는요. 웬만하면 칭찬해줘요. 또 어른들이. 좀 지나면 근데 당신 정말 나쁘다고. 왜 나 버렸냐고. 엄마 왜 나 버리려고 그래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건 뭐냐면 화내고 말썽 피우고 장난치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칭찬 안 해주는데 관심은 못 끊어요. 걱정돼서.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놈들이 다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 두 부류가 있어요. 무단결석, 장기결석 하는 놈은 집안 문제예요. 그건 던져버리셔야 돼요. 다른 길로 가게 도와줘야 돼요. 그건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학교에 왔는데 계속 선생님한테 깔딱깔딱한 놈이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애. 얘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분리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관심 받으려고 소위 말하는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나쁘다고. 아파트 왜 사주려고 하게요? 가면 엄마가 안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에서 점수를 따려면 홈런을 치면 되는데요. 홈런은 거꾸로 바꾸면 런 홈이잖아요. 홈런. 집에서 달려나가서 런 홈 집으로 돌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장 이게 다이아몬드인 게 그거예요. 그게 소중하다는 가치의 상징이에요. 야구장 1, 2, 3루가. 여기서 일단 헤어져 다시 만나는데 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애들이 헤어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인생은요 총알이 비팔치는 전쟁터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 새끼 우리 제자들 총알 안 맞게 하려고 꽉 껴안고 있을 때 있어요. 온몸으로 내가 한번 받아주려고. 근데 얘는 이쪽에서 질식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럼 안 돼요. 놓고 총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으로 두 팔 벌려야죠. 등판 맞아가면서도 소리를 지르고 웃든 애보고 저 언덕 너머로 빨리 뛰어가. 달려.
헤엄쳐 하고 소리 질러줘야죠. 그게 어른이거든요. 애하고 분리 안 하려고 더 애쓰는 게 불안한 게 오히려 어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더 많이 막 시키는 건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1번이 내가 돼야죠. 대화를 할 때요, 인생의 1번이 내가 안 되면 되게 힘들어요. 아이들 1번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1번 되세요. 학부모도 1번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1번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양보할 수 있게 돼요. 덜 억울할 수 있게 돼요. 분리불안을 안 느끼게 돼요.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애착 신드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애착 컴플렉스. 학교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면 굉장히 방방 뜨는 애가 있고 그냥 중얼중얼하면서 뺏기는 애가 있고 뒤에서 우리 때는 뒷담화라고 그러는데 좀 뒷담화라고 그래요. 뒷담화를 쳐대는 놈들이 있어요. 다 다른데 이유가 휴대폰을 뺏기자마자 방방 뜨는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의 애착 증후군에 걸린 애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첫째들이 많이 걸리는데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나 어떤 관심을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져요. 나한테 아름다운 세상과 환경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환경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새로운 환경을 아예 안 만들어 버려요. 첫째는 세상을 개혁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바꿔버려요. 있는 그대로 가버려요. 어쩌면 선생님들은 뭐가 없어질까 봐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세요. 말을. 얘기하는 순간에 깨질까 봐. 저는 저희 집사람이 첫사랑이고 끝사랑이 될지는 조금 더 살아보고요. 첫사랑인데 왜 첫사랑이면 그전에도 관심 있는 여자들은 많았는데 얘기하는 순간에 얘가 날 차고 없어져 버릴까 봐. 그래서 좋아하던 여자애들하고 지금도 친구로 지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사랑한다 고백을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없어질까 봐. 왜 그런가 했더니 애착 신드롬이었어요. 첫째. 그러니까 얘기하고 깨지면 깨지고 친구하면 친구 사귀면 되는데 말을 못했던 거예요. 애들 중에 이거 되게 많아요. 요즘 또 외동들이 많아서. 어린 왕자에 나온 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새삼스럽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기적이야. 이상하죠. 우리가 사랑해주면 그 사람도 나 사랑해주는 정상인데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이 깊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은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요. 톰과 제리 있죠. 누가 더 힘이 세냐면 톰이 훨씬 힘이 세요. 근데 맨날 당해요. 왜요? 톰은 제리 없으면 못 살아요. 잡아먹어야 돼요. 제리는 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더 힘든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 마음 모르고 애새끼들은 선생님 마음 몰라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 선생이 아닌 게 돼버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 때릴 거라고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꽤 괜찮은 책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쓰셨지만 종교적인 것과는 큰 차이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인데요. 인간이요. 그래서 상담하는 분인데 쭉 해보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걸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5가지래요.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봉사, 선물, 스킨십. 스킨십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입 맞춰주고 하이파이브하고 이런 거. 그런데 사람마다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상담 결과에 따르면. 이런 거죠.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워요. 저는 집사람하고 어떻게 싸울까요? 요즘은 안 싸워요. 집사람이요. 결혼 초에 저하고 싸우다가 틈없이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닌데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억울했대요. 그냥 못 싸워요. 얘기하면 막 졸고 있어요. 집사람이 조단조단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불편하게 싸우죠. 그러면 회유형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집사람이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여보. 자기야 왜 그래. 내 사과할게. 이 말 한마디 맞으면 전 다 예스 오케이. 그리고 되는데 그 말을 죽어도 안 해요. 안 하니까 좋은데 제가 잘못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려요. 방으로. 그리고 좀 있다가 사람은 안 나오고 베개하고 이불이 거실로 튀어나와요. 두 딸은 막 그냥 처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아이씨 이거 뭐지? 그러다가 저 책을 읽었어요. 정말?
저는 인정하는 말이어서 검사지가 있어요, 저게요. 정말? 그러고서는 이제 집사람 해봤더니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날 집사람이 초밥을 좋아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두 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갔더니 그 다음 날 싹 풀리대요. 아직까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요. 이런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아내는요, 남편이 출장 가면 의심해요. 전화 걸고 어디냐, 언제 오냐, 누구냐 계속 물어봐요. 옆에 그 소리 뭐냐, 뭐 이렇게.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아내는 남편 출장 가는 게 제일 좋아. 선물만 사오면 돼요. 그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뭐가 사랑의 언어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게 저 아이도 저 사람도 사랑의 언어라고 받아들이는가 보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요. 애가 목마르다고 그래서 물을 홍수처럼 주면요, 그 홍수에 빠져 죽어요.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그의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그와 나는 약간 다르다. 거기서 의사소통의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 하고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